안녕하십니까. 세라난과 배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한국망막변성협회 정기 심포지움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강의할 기회를 주신 이제 유용곤 회장님 이하 또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패솔로직 마이오피아, 병적 근시와 이제 마이오픽 CMV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라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병적 근시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먼저 근시의 유병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제 아시아인에서 매우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고도근시 같은 경우 마이너스 6디옵터 미만의 고도근시의 유병률은 이제 아시아인에서는 1.7에서 9.1%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백인은 2%, 그리고 히스패닉은 2.4%, 흑인은 1%의 유병률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적 근시는 이제 마이오픽 마큘라 디제너레이션, 즉 이제 근시성 황반 변성을 동반을 해서 이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한성으로 나타나고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합니다. 퍼퓰레이션 베이스 스터디 결과를 보면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흔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인에서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적 근시가 발생하는 발생 기전을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과도한 그 안구의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엑시얼 랭스가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한 동반되는 소견으로서 이제 포스티리어 스테필로마나 페리파필러리 크레센트 그리고 이제 코리오 레티널 아트로피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서 이제 망막에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포토리셉터 레이어를 비롯해서 이제 갱그리온 셀, RP, 뭐 노파이버 레이어 모든 이제 전체적인 망막 층의 두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이 근시성 망막병증의 발생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오픽 마큘라 디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근시 환자 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오픽 CMV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마이오픽 마큘라 디제너레이션과는 조금 다른 이제 기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서 이제 엑시얼 랭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30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한다. 잘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스테필로마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제 쉘로한 포스티리어 스테필로마에서 주로 연관이 발생이 잘 된다는 점에서 어떤 다른 어떤 기전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스클레라의 티닝을 동반을 하면서 이제 포스티리어 스클레라가 국소적으로 이제 액타지아 소견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티리어 스클레라의 어떤 그 형태가 이레귤러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코리오 캐필러리가 소실되면서 이제 코로이다 티닝이 동반이 되고 이제 코로이드에 존재하는 베슬들이 막히는 것이 이제 병적 근시의 아주 그 어떤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물론 RP 셀들의 모양도 바뀝니다. 약간 높이가 낮아지고 또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적 근시에서 이제 대표적인 소견이 바로 포스티리어 스테필로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안구 뒤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돌출되는 형태를 이제 포스티리어 스테필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닥터 스페이드의 정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그 안구가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그 안구 곡률보다 작은 곡률 반경을 가지는 이제 국소적인 돌출을 이제 포스티리어 스테필로마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발생률을 보면 이제 5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 고도근시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젊은 층에서는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닥터 컬틴이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다음과 같은 10가지 형태의 포스티리어 스테필로마를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건 검안경 소견을 기반으로 해서 어, 그 분류를 한 것이고 특히 타입 1에서 타입 5까지는 이제 프라이머리 타입으로서 위치에 따라서 마큘라 타입 그리고 페리파필러리 그리고 이제 네이설 인피리어로 정의를 하였고 타입 6부터 10까지는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형태의 포스티리어 스필로마
이제 컴바인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서 보신 그 이런 닥터 컬틴의 분류 같은 경우는 검안경을 검안경으로 보여지는 그런 소견을 바탕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 어떤 그 객관적인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또 특히 이제 타입 6, A, 1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형태의 그 포스티리어 스펠러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울트라 와이드 필드 이미지나 또는 어떤 OCT 그리고 이제 3D MRI와 같은 어떤 객관적인 검사 소견과 매칭을 해보면 이게 과거의 어떤 그 닥터 컬틴의 분류가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객관적인 검사 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분류를 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오노 마스이 그 교수의 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를 하였는데 타입 1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 마큘라 타입으로 해서 기존의 닥터 컬틴의 타입 6부터 타입 10까지 이제 컴바인드 타입이 거의 다 이 타입 1에 이제 흡수가 된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네로 마큘라 타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와이드에 비해서는 작은 범위의 포스티리어 스피클로마가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를 정의하였고 그 외 위치에 따라서 페리파필러리 네이설 인피리어는 기존의 분류와 유사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 같은 경우는 어더스로 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이제 그 흔한 타입의 포스티리어 스피클로마가 이제 타입 1 와이드 마큘라 타입이 되겠습니다. 와이드 마큘라 타입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포스티리어에 이제 베스큘러 아케이드 바깥으로 경계가 분명한 스테필로마가 관찰이 되고 이거는 3D MRI에서 보면 안구 뒤쪽이 넓게 돌출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곡률이 변하면서 포스티리어 스펠로마가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그 꺾이는 부위가 되겠고요. 반대로 네로우 마큘라 타입 같은 경우는 와이드 마큘라 타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범위의 스테필로마가 이제 황반부, 특히 이제 황반부 주위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건 이제 3D MRI 소견을 보면 안구 뒤쪽이 이제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돌출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페리파필러리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인피리어 타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근시성 망막병증, 황반병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마이오픽 마큘로패시는 이제 병적 근시 환자에서 보이는 다양한 마큘라 병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디퓨즈한 코리오 레티널 아트로피, 그리고 이제 패치 형태의 코리오 레티널 아트로피, 이제 라커 크랙, 그리고 이제 마이오픽 CMV나 이제 CMV에 연관돼서 나타나는 이런 그 마큘라 아트로피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이오픽 마큘로패시의 진행 양상을 보면 이제 어떤 아무런 변화가 없이 레티노패시의 병변을 관찰할 수 없는 캐테고리 제로부터 이제 약간 법문이 안저 소견이죠. 이제 테슬레이트 펀드스 양상을 보이는 캐테고리 1 여기서 약 10% 정도가 이제 캐테고리 2 즉 디퓨즈한 코리오레티나 아트로피를 보이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또 캐테고리 2에서 약 19.4%에서 이제 패치 형태의 코리오레티나 아트로피를 보이는 캐테고리 3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이제 마큘라 아트로피 형태의 캐테고리 4로 약 13.5% 이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경과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소견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커 크랙, CMV, 푹스 스팟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패솔로직 마이오피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정의를 하는 거는 캐테고리 2, 즉 디퓨스 코리오레티널 아트로피 소견을 보이는 그 단계 이후부터를 일컫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이런 라커 크랙이나 CMV, 푹스 스팟 같은 플러스 리전이 보이게 되면 이것도 이제 패솔로직 마이오피아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MV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큘라 아트로피로 진행하는 비율이 거의 90%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주 원인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어, 처음 사진을 보면 이제 약간의 그 디퓨스한 코리오레티나 아트로피 소견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큘라의 템포랄적으로 라커 크랙이 발생을 했고 이 라커 크랙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넓어지고 좀 커지는 확장되는 소견이 보이다가 이게 이제 패치 코리오레티나 아트로피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살 쪽을 보면 조금 더 이 디퓨스 코리오레티나
코리얼 레티날 아트로피가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행한 소견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소견은 이제 라커 크랙에서 발생하게 된 CMV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클라인 레이잘 쪽에 아주 작은 라커 크랙 소견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CMV가 발생을 했고요. CMV가 리그레션은 됐지만 이 CMV 병변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코리오 레티날 아트로피가 동반이 됐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확장이 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커 크랙은 이제 브룩스 멤브레인의 어느 리니어한 럽처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OCT보다는 FNGO나 ICG 이제 오토플로레센스 포토에서 잘 관찰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숫자나 크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CMV 에비던스가 보이지 않은 이제 서브레티널 헤모리지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라커 크랙 병변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CMV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관찰이 돼서 이 마이오픽 CMV의 어떤 전구 병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오픽 CMV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에피데미올로지를 보면 병적 근시 환자에서 중심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도 근시의 약 10%에서 CMV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 30%에서는 양한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타입 2 CMV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연 경과는 이제 우리가 AMD에서 보는 CMV보다는 액티비티가 좀 낮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퇴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스카페이스 때는 이제 그 RP가 증식을 해서 이것이 이제 CMV를 둘러싸게 되는데 그래서 안저 소견을 보면 이제 다크 피그멘티드 스팟으로 보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푹스 스팟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CMV가 아트로피를 보이게 되는 경우는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굉장히 그 넓게 경계가 분명한 이제 코리오레이트나 아트로피 소견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환자들이 심한 이제 시력 저하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실제 팔로우 기간 중 한 연구를 보니까 5년 내에 약 89% 환자에서 이제 20바 200 이하의 시력을 보였고 이거는 또 10년 팔로우를 해봤더니 더그이 인시던스가 늘어서 96%의 환자에서 이제 20바 200 이하의 시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치료는 과거에는 뭐 포칼 레이저를 하기도 하고 뭐 PDT를 했었는데 이제 엔티베제프 일화의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엔티베제프 치료를 다른 질환에 동반된 CMV와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라니비주맙, 에플리버셉, 베바시주맙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시력 향상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질환의 안정성을 가져오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치료받은 환자의 약 37%가 이제 3줄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포비아보다는 이제 엑스레포비아 CMV에서 특히 효과가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컴플리트 리그레션을 보이는 확률이 더 높고 또 이 CMV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코리오레티나 아트로피의 발생이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예후가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엔티베제프 치료가 마이오픽 CMV에서 어떤 보이는 롱텀 팔로우 아웃컴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 또한 이 엔티베제프 치료 자체가 이제 코리오레티날 아트로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알고리즘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그 하이 마이옵 환자에서 이제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했을 때 우리가 마이오픽 CMV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FNGO나 OCT를 시행을 하고 만약 그 검사상에서 마이오픽 CMV가 진단이 되면 퍼스트 라인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엔티베제프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싱글 인젝션, 로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싱글 인젝션을 하고 첫 2달간은 먼슬리로 팔로우를 하다가 이제 석 달째부터는 이제 3개월 간격으로 팔로우를 해서 첫 1년 동안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중간에 또 시력 저하나 어떤 그 OCT 소견의 변화 등 어떤 재발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였을 때는 재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똑같이 이제 싱글 인젝션을 하고 마찬가지 이제 팔로우 스케줄을 따르게 됩니다. 실제 그 제 환자분들 증례인데요. 이제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여기 마이오픽 CMV가 이제 그 리키지가 아주 그 강한 리키지 영상 보이는 마이오픽 CMV가 관찰이 돼서 엔티베제프 주사를 이분은 3번을 하게 됐습니다. 3번을 하고 지금 이제 그 CMV는 리그레션 되고 PED나 이런 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제 39세 여자 환자분이고 좌안에 이런 그 리키지를 강한 리키지 현상을 보이는 마이오픽 CMV가 진단이 되었고 OCT 상에서도 이제 PED와 함께 SRF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싱글 인젝션을 한 후에 PED 크기가 감소하고 SRF가 소실이 돼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병적 근시는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인데요. 특히 이제 아시아인에서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시력 소실은 이제 마이오픽 마큘라 디제너레이션, 그 황반 변성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포스티리어 스테필로마의 형성이나 이제 또는 그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RP나 코로이드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안축장의 증가에 따른 어떤 그 2차적인 변화로 인한 경우가 많고 또 당연히 이제 마이오픽 CMV도 어떤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픽스 MV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엔티베제프 주사가 이제 현재 프라이머리 치료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환자의 어떤 시력 향상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이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엔티베제프 치료의 어떤 롱텀 팔로업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 확실히 이제 드러난 게 없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CMV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마이오픽 그 마큘라 디제너레이션, 마이오픽 마큘라 아트로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그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